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전세계약 먼저 하고 주택 취득하면 상생임대인 혜택 못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갭 투자자들에 대한 그 혜택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임차인이 껴져 있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미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나중에 팔잖아요. 그죠? 나중에 팔 때 양도세에 대한 그 어떤 감면이나 혜택을 못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갭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여하겠다 뭐 이러한 제도인데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의미가 없어요. 보시면은 올해 9월 계약갱신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렸다 하더라도 상생 임대인으로서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A씨가 올해 주택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A씨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내후년 9월 계약갱신 때 임대료를 올해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거나 임차인이 나간 후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매입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임차인이 있는 걸 내가 샀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건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해서 시세나 투자에 대해서 저 뭐 흔들릴 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많이 신경 쓸 건 없어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뒤 1년 6개월이 지나면 상생 임대 요건을 채우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별로 없냐면 애초에 이게 이제 단타 목적은 계속해서 이제 막는 거거든요.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그 보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괜찮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어차피 뭐 부동산 투자는 이거 이상하게 뜨네. 부동산 투자는 그 오늘 샀다 내일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혜택을 크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단타족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단타족들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규제 확 풀었는데 경기도 아파트값 더 떨어졌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며칠 전에요? 여러분 투기 조정 대상 지역이니 과열 지역이니 이런 거 해제한다 그랬죠? 근데 제가 그 뭐라 했어요? 이거 아무 상관없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과열 지구니 뭐 투기 조정 대상 지역이니 뭐 조정 대상이니 뭐 이런 거 이거 풀어봤자 아무 의미 없다 그랬죠. 그리고 왜냐면 예전에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올라갈 때도 갔다가 그 조정 대상 지역이니 과열이니 갖다 때렸어도 계속 올라간다 그랬죠. 그때 당시에도 제가 뭐라 했냐면 이거 딱 정책 발표하니까 예를 들어 청주가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청주를 딱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끝났나 했는데 아니 아무 의미 없다 이거 계속 갈 자리다 그냥 계속 간다 그냥 무시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진다 했을 때 이런 거 갖다가 막 갖다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다만 이걸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어요.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규제를 풀어주는 것들이 단순하게 바닥을 향하는 그 길목에서 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결정적으로 바닥에서 나오는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얘기 안 했죠. 죄송합니다. 얘기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결정적으로 바닥에서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취득세예요. 여러분 취득세입니다. 그리고 양도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바닥에서 일어납니다. 보통. 그러니까 취득세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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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요. 예, 낮게 형성됩니다. 형성된다는 건 법안이 그렇게 통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양도세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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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또는 매우 낮게 형성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취득세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아직 안 건드렸죠? 특히 이게 뭐에 대해서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기존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들 기존 것도 맞는데 기존 다주택자들도 맞는데 다주택자들을 많이 형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아파트를 취득하는 거에 있어서 개수 제한 없음 이거 한다고요. 개수 제한 없이 아파트 취득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뭐 금액에 상관없음 0.5%뭐 이런 혜택을 준다고. 또는 취등록세 있죠. 등록세 감면 뭐 이런 거 해줘요. 면제 뭐 이렇게 해줘. 네. 6채든 7채든 상관없어요? 네. 16채든 17채든 26채든 20채든 상관없어요. 그때 가면 등록세니 취득세니 이런 것들을 면제해줄 가능성이 높아.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저 기억을 합니다. 신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가 옛날에 금융 쪽에 있을 때도 이 부동산이나 이런 걸 받고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였냐면 이명박 정권 때였어요. 이명박 정권 때 등록세 감면 뭐 이랬어요. 취등록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면해줬고요. 5년 동안 지금부터 취득하는 사람들은 양도세 없다 이랬어요. 미쳤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제가 만약 부동산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근데 이때는 이제 부동산 안 한 건 아니에요. 이때 제가 이제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예요. 예, 여기에 A 플러스 S에 이제 있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A 플러스 S의 리얼티라는 A 플러스 리얼티가 지금은 이제 되게 성행이 커졌어요. 여기에서 나온 리얼티를 제가 이제 부동산을 여기서 최초로 해서 제가 리얼티 필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새롭게 보신 분들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꽤 오래됐어요. 이거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들어갔었으니까 벌써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3년 정도 전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알고 관심 가지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입지 얘기하고 아유 부끄러워요. 입지 얘기하고 뭐 여기가 좋다는 동 고속도로가 여기 뚫리는 동 뭐 학교가 있다는 동 입지가 여기 학원이 있고 하여튼 대형마트 쓸데없는 공식 다 외우고 뭐 지하철이 2호선이 돼야 되고 사이클이 돌아야 되며 지하철 크로스가 돼야 되고 아유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쪽팔려 지워. 과거가 얼굴이 민망. 이불킥이에요, 이불킥. 여러분 이불킥 아시죠? 그러니까 민망해서 잘 때 이불을 막 발로 차는 거예요. 내 과거가 너무 민망해서. 예, 그런 겁니다. 여튼 그랬어요. 다시 본론 돌아와서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랬다 해서 미래에도 그러냐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바닥일 때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바닥인 거지 이명박 정권이 바닥을 만든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바닥일 때 이런 것들 혜택을 되게 많이 줬다라는 거야.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하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막 풀렸다 해가지고 당장 뭐 하락하는데 여기서 규제 풀렸다 해가 바닥이다. 규제 완화. 그래가지고 막 여기 저기 뭐 과열지구 해제. 뭐 이런 거 했다가 바닥 갔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 계속해서 규제는 풀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예요? 금리의 인하와 동시에 오늘 큰 거 알려줄게요. 금리의 인하 그리고 취등록세나 이런 것들 감면 또는 완화, 그죠? 엄청나게 완화.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양성입니다. 이게 표현이 좋네요. 다주택자 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키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기존 다주택자는 사이즈가 크게끔 하고 없는 다주택자 아닌 사람들도 양성시킵니다. 그리고 뭐 양도세에 대해서도 건드려. 하여튼간 세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낮춰줍니다. 혜택을 엄청 줘요. 근데 이때 못 사는 이유가 뭐냐? 경기 침체거든. 경기 침체 바닥이야. 부동산 경기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좀 잘못했다. 부동산 침체거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경기 침체는 지금이 경기 침체 바닥이고 부동산 침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현상들이 발생. 이건 메모야. 이 노트에 정리하세요. 금리 인하, 또 뭐 취등록세 완화, 그러니까 세금 완화, 양도세 완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양성에 대한 어떤 호재적인 뉴스. 이거 부동산 바닥입니다. 이제. 그럼 그때 쏘느냐? 그렇지 않죠. 또 그때 쏘는 건 또 아니야. 그죠? 적시적소에 써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는 2년 먼저 취득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바로 취득하자마자 올라가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알 필요가 있다. 근데 리얼티 부동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예. 지금 주식 들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서 이 차트를 보면서 종목을 잡아내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다. 탁탁 이게 맞아 떨어진다. 아다리가 아구가 맞아요. 그죠? 되게 재밌죠? 뉴스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막 차트가 나오고 그죠? 재밌죠? 이거야. 이래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돈은 자동으로 붙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그렇죠. 그렇게 배워야.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배우세요 공부하세요 했던 분들은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대비가 됐고 준비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베팅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베팅할지 계획이 착착착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는 자꾸 오는데 칼은 갈고 닦은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거야. 칼을 갈고 닦아놔야지. 전쟁 나가는데 총을 닦아놨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언젠간 기회가 온다. 하락하고 있을 때 제가 작년 올해 초도 기회 온다. 기다려 맨날 수업할 때 막 톤 올라가면서 그죠? 기다려 이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배우고 나서 스스로가 분별하잖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왜 하면 안 돼?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잖아. 야 이 종목 사도 돼 안 돼? 안 돼요. 난 하고 싶은데 막 웃잖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쌤이 감동이 눈물이 울컥했단 말이에요. 너무 고마워. 너무 잘 커주니까 우리 제자분들께서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쌤 이제 보여요. 우리 JJLT님도 이번에 카톡방에서 하는 얘기가 쌤 차트가 보여요. 지금 이제 뭔가 변화되는 게 보여요. 다들 웃고 있어요 지금. 해피엔드. 그러니까 남들은 지금 다 울고 있는데 우리 리얼티 쌤 수업 받은 사람들은 돈이 많든 적든 떠나서 웃고 있단 말이야. 슬슬 웃고 있어. 이러면서 그죠? 이제 보이는 거야 이게. 그죠? 남들은 어떻게 이제 어떡하지 막 동동동동 거리고 어떡하지 이러는데 우리 리얼티 쌤 수업 들은 사람들은 이제 주식 수업 들은 사람들은 다 준 전문가야. 가서 이제 막 휘젓고 다니는 거지. 펀드 매니저보다 실력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수업 들으면서도 그걸 증명해 보이죠. 펀드 닥터나 펀드 슈퍼마켓 들어가가지고 펀드 보여주고 봐줬을 때 어른들 딱 보면서 야 펀드 매니저 정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실력 진짜 너무 모른다. 정말 공부들 좀 해야 되구나.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 그죠?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다만 부동산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런 과열지구니 뭐 이런 조정대상 투기과열지구 이런 거 해제됐다 하더라도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역별로 보면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 의왕시가 규제지역 해제 직후 2주 동안 아파트 매매값이 2.17% 떨어졌다는 것을 비롯해 여봐 고양 덕양 2.24 안양 동안구 2.04 시흥 1.5 부천 2.14 수원 영통 1.78 등의 매매값 하락률이 경기도 평균치를 밑돌았다. 제가 수원도 떨어진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안양도 떨어진다 얘기했죠 작년에. 안양 그때 다들 간다 그랬을 때 제가 안양 되게 조심스럽지만 떨어질 것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죠?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정부는 지난 14일자로 과천, 광명, 성남, 하남시를 제외한 경기도 규제지역을 전면적으로 해제했다. 그럼 뭐 할 거야? 그럼 뭐 할 거냐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건 있어요. 또 하나. 오늘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중요한 거 많이 나오네요. 자, 우리가 과열이라는 게 잘 보세요.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요. 여기에서 우리가 과열지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정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 과열지구 여기다 뭐 조정대상지역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규제 발표를 하죠 예, 규제 발표 이렇게 쓸게요 그죠 규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그 정부에서 이렇게 빵 때려버려요 이렇게 그래도 가격이 올라갔죠 근데 이거가 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을 발표했다 해가지고 얘가 가격이 바로 여기서 꺾였나요 이렇게 안 그랬죠? 그죠? 안 그랬어요? 오히려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가격이 지금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다시 회수하는 거지. 과열지구 해제. 그 다음에 조정대상, 오늘따라 노트정이 갑자기 깨끗해지네요. 조정대상 지역 해제. 그죠? 규제 발표에서 규제 이제 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죠? 노트정이 갑자기 깔끔해졌어요. 자, 지우기 싫어지네. 과열지구 해제, 조정해제. 그럼 얘가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럼 당장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이느냐,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려오는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복습이기도 했지만 내려오는 과정 중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더 내려갈 거예요. 다만 얘를 점점 한다는 얘기는 하락의 중턱까지는 최소한 왔다는 얘기야. 중턱에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턱이거나 중턱 이하까지 이미 왔다는 얘기예요. 중턱이거나 아니면 중턱 이하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더 주랭랑 막 미쳐라 빠지는 건 없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뭐 지금부터 한번 3년 더 빠진다 뭐 이런 거는 글쎄 미지수일 수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 과열지구를 하고도 우리가 장이 2년 반은 더 갔습니다. 보통.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2년 반은 더 갔는데요. 얘를 회수하고도 얘가 뭐 진짜 뭐 5년 간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잖아요. 더 뭐 지금부터 뭐 총 뭐 앞으로 5년 남았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절대 제가 볼 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절대라는 말은 좀 실수로 나왔을지 모르냐. 이게 본능적으로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제가 절대라는 말이 본능적으로 나오고 실수로 나왔다는 얘기는 정말 높은 확률인데요. 아유 여기서부터 5년을 더 간다고?
그러면 23년, 지금 이제 23년 이제 다음 달에 들어가잖아요. 24, 25, 26, 27년까지 하락을 한다. 그리고 이제 28년도부터 이제 풀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까지는 부동산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락하면요, 경기가 다 그냥 초토화가 돼버려요. 예. 경기 초토화됩니다. 나라 부도날 일 있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하락하는 사이클상으로도 이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공식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는 절대 갈 수가 없고요. 지금부터 뭐 길어야 3년 정도면 바닥이 일단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빠진 건 사실이고요. 특히 송도 같은 경우는 분양가 이하로도 벌써 왔어요. 근데 선생님 분양가 이하로 빠지면 바닥 아닌가요? 이건 죄송한 얘기인데만 뭘 모르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분양가 이하로만 빠지면은 장땡이다. 그러니까 매수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거는 이제 상가 투자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에서 뭐 마이너스 50%, 30에서 50% 공식에 의해서 이만큼 빠지면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데 이것도 틀린 얘기고요. 절대 틀린 얘기입니다. 이 분양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아파트든 상가든 여기다 초점 맞추는 순간부터요. 여러분 깡통차기 일수입니다. 오래 걸려요. 그리고. 예,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맹신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라는 거는 원가라는 거예요. 그냥 원가 이하로 내려왔다 이 얘기고요. 제가 드린 얘기 뭐냐면 원가에서도 한참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다 해서 이게 바닥에다 단정져서는 안 돼요. 제가 봐도 인천은 지금 가격이 엄청 너무 과하게 빠졌어요. 과매도 구간이야.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진짜. 미쳤네, 이거 이렇게까지 빠질 필요는 없는데 이럴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인천 어디 매수하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여전히 빠지는 중인데 이게 겸손이야.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음. 이게 겸손 아니야. 제가 뭘 모르는, 제가 뭐라고. 이거 겸손 아니야. 여러분, 진짜 겸손이라는 거는요, 제가 아닙니다. 나 이거 정말 싫어해요. 제가 잘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겸손은 참 힘든 건데요. 제가 잘하는 거는 제가 이건 정말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자신있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모르는 건 겸손하게 제가 이거 몰라서 하는데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리얼티쌤 많은 수강생분들 중에 우리 무풍대우님이라고 계세요. 음식을 사실 되게 잘하십니다. 이게 제가 먹어도 보고 뭐 그러지만 케이터링을 하세요. 광고 나가네. 케이터링. 자, 홍보합니다. 예, 광고 나갔다. 광고비는 안 받을게요. 케이터링이니까 케이터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고급 출장 뷔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고급 출장 뷔페. 예. 그래서 이게 일반 뷔페가 아니고 막 이렇게 깨끗하게 세팅도 착 해주고 막 이렇게 꽃 같은 것도 해가지고 행사 같은 좋은 고급 행사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제가 먹어봤어요. 행사 부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무풍님께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요리해가면서 이렇게 먹어봤대요. 참 음식 잘하세요. 근데 제가 요리를 제가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요리를 뭐 일반인 치곤 요리를 좀 하지만 제가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못하면 못한 대로 이분한테 저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게 겸손인 거야. 내가 못하면 못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다 잘해. 그죠? 근데 제가 막 이거 주식하고 부동산 전문가인데 제가 제가 잘 못합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이건 사실 교만이에요. 겸손은 이 사람은 과장하는 거잖아. 자기가. 그럼 전문가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 그 안에는 상당한 거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건 있는 그대로 잘합니다. 예, 제가 이건 좀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건 모르는 건 모릅니다. 갑자기 딴 데로 샜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여튼 다시 돌아와서 부동산 지금 인천 가격이나 이런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다. 이 얘기하다 했는데 가격의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 앞에 겸손하라는 건 뭐냐면 시장 겸손은 시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이게 말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해드리지만 이거를 깨지고 부서지면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 저도 뭐 태어날 때부터 주식 이러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응애 이러고 태어나지 주식 이러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저도 깨지고 부서지면서 배운 거예요. 시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거를 체화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과 시간 엄청나게 깨집니다. 여러분 펀드 매니저 하나 키워내는 게요. 정말인데 파일럿 하나 키우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정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 저 이 자리까지 오는데 돈 얼마나 깨지고 부서지면서 배웠을까요?
제가 최소 못해도 이만큼은 갖다가 시장에 해놓고선 그랬을 거예요. 저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예. 아무나 이렇게 막 전문가 되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제가 맛있고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이 마음에서 제가 그러니까 느끼고 깨달은 걸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깨닫게 할까? 그걸 강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익 잘 내고 제가 시장도 잘 읽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떠먹여 주는 거지.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수업 신청하라고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깨지고 부서지고 아유, 얼마나 오지게 되는지 몰라. 실패도 해보고 아유, 지겨워. 여러분들은 거 피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예, 제발 피해 가시고 쌤이 시키는 거대로 일단 먼저 좀 많이 하세요. 비중을 많이 하고 웬만하면. 그다음에 본인 연습 게임은 비중 좀 낮춰서 깨닫는데 이렇게 그리고 하는 게 좋고요.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나 일지 쓰는 거 중요시합니다. 매매 일지. 저는 매매 일지를 4년 동안 꾸준히 썼었어요, 정말. 자, 그것도 타이핑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출력해서 거기다 볼펜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예, 정말로요.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를 날 통해서 자꾸 보게 되면서 아, 내 심리가 이랬구나. 내 기분이 이랬구나.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전문가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야만 사이클을 타면서 그거를 배워야만 상승이든 회복이든 그때그때의 그 감정을 알고 회생하고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리얼티쌤이 여러분들 앞에 제가 지금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이때 징조는 이렇고요, 이때 징조는 이렇습니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일지를 안 써놓고 옛날에 그냥 뭐 팅당해서 놀았으면 지금 오늘날 리얼티쌤이 없었던 거야, 여러분들 앞에요. 여러분들도 일지 좀 써가면서 하십시오. 주식을 사거들랑 주식을 왜 샀는지, 어떤 주식을 샀고 몇 주를 샀고 얼마나치 샀는지 이런 것들을 일지를 써가면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매매하는 거에 있어서 나의 심리, 매수할 때 심리, 보유했을 때 심리 중간에 한 번만 써요. 매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써도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정말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지 쓴 사람은 이순신 장군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정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매매래 일기를 매일 썼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난중 일기 썼죠. 그러니까 그 많은 도움 발전을 한 거야. 그러니까 23번 써 23번 다 이기잖아. 그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준 내년 금리 5% 인상, 넘게 인상. 미국 고용 너무 뜨겁다. 이제 이 얘기는 했었던 부분이죠. 이제 그래서 미국의 고용 시장 아직도 너무 높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여전히 높다.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5% 넘게 인상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왜냐면 이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여기서 동결시키면서 시간을 좀 끄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WSJ 진단 최종금리 4.75에서 5.25% 사이로 오를 것. 현재 몇 퍼센트예요, 미국이? 4%죠? 예. 근데 이거를 4.75까지 올리겠대요. 죽여버린다는 거지. 다 난리 났다, 이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죠, 여러분. 4.75면은 이게 몇 퍼센트 인상이 되는 거냐면은 약 17%?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0% 근접하네요. 그죠? 248. 맞네. 20%네요. 18%죠. 17 맞아. 17 맞아. 17.5 정도 나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20% 인상이 더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간단해요. 이자 150만원 내던 사람이요. 30만원 더 내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장난 아닙니다. 180 나가는 거야. 그죠? 가계재정이 노란하겠어? 이게 나만 하겠어? 이게? 그죠? 엄청 센 겁니다.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5.25까지 올라간다는 거, 최대. 그쵸? 근데 과연 쉬울까? 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연방준비위원제도가 내달 금리 인상폭을 낮추겠지만 내년 금리 전망은 상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리 상승세가 여전해서 이번 긴축 사이클의 내년 최종 금리가 원래 예상보다 높은 5% 이상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란 나라를 저는 참 좋아하고 선호하지만 진짜 이번 건은 너네 진짜 너무 의리 없었어. 너무 못됐어. 지들만 살겠다야, 지들만. 지들은 그냥 뭐 다른 나라 내릴 때 봐봐. 참 웃긴 게 뭐냐면 내릴 때는 다 같이 내렸다. 미국이 기축통화 달러 그저 금리 내리니까 우리나라도 내리게끔 하고 다 같이 내리게끔 했어. 그런 거 이제 인상하는데 우리나라 상황에는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 건 안 봐줘. 그냥 지들 기준에 맞추고 막 가는 거야 이게. 죄송한 표현인데 난 미국 참 원래 친우적인데 깡패야 이번엔. 정말 나빴어. 미국 너무 의리 없었어 이거는.
의리 없어. 금리 성장세가 여전하고 노동 집약적 서비스의 업황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며 연준은 내년 금리 수준을 현재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5%보다 높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쌤,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는요. 제가요, 여러분들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랬는데 나중에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게 이명박 정권 때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가계대출이 사상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뭐 제 의견이 물론 반영된 건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막 펼쳤냐면은, 이자만 냈어요. 이명박 정권 때는. 그 제가 이거를 이대로 가면 이거 다 터진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자 플러스 원금 상한으로 바꿔라. 그리고 이거 비중을 이자는 70% 원금을 30%로 하는데, 원금을 좀 더 계속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다 갈아타기를 하게끔 권장시켜야 된다. 그래가 가계대출을 서서히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이자를 갚아나가서 은행의 도산이 없게끔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은행은 어차피 원금을 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대출 창출을 할 것이고 새 대출에 있어서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을 수 있게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나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면 된다. 그럼 은행의 수익은 저조될 건 없다. 그리고 가계대출은 줄어들 것이다. 부동산은 어차피 금리를 어차피 낮추기 때문에 금리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하다랄까 박근혜 정부가 딱 그렇게 했어요. 2년 뒤에 제가 먼저 얘기하고 나서 지금 1년 반 뒤인가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가게 지금 난리 난다. 이랬거든요. 딱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우스개로 하는 얘기지만 제가 장관 돼야 되니 뭐 경제부 장관이 나보다 못하는 막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지 손바닥에 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는 겁니다, 다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그러면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쌤? 저도 생각은 그렇게 안 해봤어요. 저도 생각 깊게 안 해봤지만, 자, 한번 따져볼까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상대 대비 금리를, 인상을 하기에는 우리의 지금 경제적 여건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얘는 경제는 지금 너무 호황이거든요. 너무 좋아. 자, 저번 시간에 되겠죠? 우리나라랑 얘네랑 다르다고, 그죠? 경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우리가. 그죠? 얘는 그래요. 그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는 지금 4%. 우리나라는 3.75인가요? 이렇게 되죠? 예, 그죠?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들 같으면은 미국에다가 돈 맡기지 우리나라에다 돈 맡기겠어요? 아니야 달라도 기축통화 미국에도 안전하게 여기는 만국이 금리도 더 준다는데? 그쵸?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그럼 지금 이거를 별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경제가 지금 유동성에 의한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금리를 인상해야 됩니다. 안 따라갈 수가 없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하는 대신에 경제 쪽으로는 돈을 많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풀어야 돼요. 답은 이거야. 이래야 우리 스스로가 자립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요. 그럼 돈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 경제부 장관이 건전한 재무제표를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건전한 재무기업들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을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한다 그러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건데 이걸 어떻게 펼쳐나가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예. 제가 뭐 장관은 아닌데 갑자기 기자회견이네? 이상하네. 그죠? 이거 어떻게 해나갈 거냐.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런 고민은 정말 훌륭한 겁니다. 발전합니다.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해요. 간단해요. 예,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이자를 그러니까 이자 플러스 원금을 갚잖아요. 가게든 그러니까 개인이든 기업이든 지금 이렇게 갚잖아요. 그런데 이자를 올려. 그러면 이게 총 나가는 X 값은 되게 커지는 거죠. 원금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맞죠? 예, 그죠? 근데 금리를 올렸잖아. 그럼 이자가 올라갈 거 아니야. 원금 낮춰줘야 돼요. 시간 버티면 되거든? 그 어차피, 은행에서는 어차피 수익은 그대로야. 예. 은행 지금, 그리고 지금 은행 지금 실적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 실적이 좋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기업을 지금 안정하게 하려면 이자는 올려. 그 원금 낮춰. 쌤, 근데 이자만 내는 데는 어떻게 하죠? 이자를 길게 빼버려. 대신에. 길게 빼. 그리고 은행 있죠? 은행에서 채권 발행해 쳐버려. 그냥. 은행 채권 발행하면 되지. 어차피 은행은 지금 실적 좋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지금 돈이 있다는 얘기거든? 시중에 지금 돈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은행이 지금 외국으로 채권 발행하면 되지. 외채 발행하면 되잖아. 그럼 외국 채권 발행하면 사람들이 미국에다 돈 안 맡기고 일로 오지. 그럼 그 돈 가지고 일단 쓰면 되는 거잖아. 간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되죠. 그 은행 채권 발행하면 되죠. 실적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사죠. 그죠? 미국보다 조금 더 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은행은 나중에 뭐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빌려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 정부에서는. 왜? 안 그럼 기업들 다 도산되는데? 기업들 도산되는데? 기업들이 1년에 벌어들어오는 돈이 지금 뭐 4%, 5%가 아니거든요, 나중에는. 수십 %거든요, 얘네는. 장사를 하잖아, 기업들은. 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외국 사업을. 그럼 채권 그래봐야 많이 높아봐야 미국보다 1%만 줘도 5%만 해도 KB국민 뭐 KB 뭐 예를 들어서 은행 뭐 이러면 이거 뭐 그게 더 낫지. 그러니까 은행은 채권 발행 쳐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상황 길게 빼버려. 그래가지고 얇고 길게 빼버려. 그러니까 이걸 낮춰줘. 대신 대출은 규제 쳐버려. 대출은 규제하면 되죠. 그럼 되잖아. 규제를 어렵게 하면 되지. 강력 규제하면 되지. 그럼 만기 도래한 거는 길게 또 빼버려 그것도. 이자를. 그래가지고 얇고 길게 빼면 되죠. 그죠? 그리고 나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은행이 손해 아니죠. 금리 인하할 때는 은행이 늦게 낮추면 되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금리를 낮추잖아요. 그죠? 금리를 낮출 때 되면 은행은 여기 앞방에서 4%일 때 가령 180만 원씩 가져가다가 이걸 낮춰줘 버림으로써 100만 원씩 하잖아. 그러면 80만 원씩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까지 2년이 남았다고 쳐 예를 드는 거야. 2년까지 안 가겠지만 2년 남았다고 쳐. 그러면 1,600만 원씩 3,200만 원이 손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지. 제 말은. 그 고정금리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정금리는 물론 변동금리라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천천히 낮추면 된다는 얘기지. 천천히 낮추면 되잖아. 금리 인하를. 그래서 길게 가져오면 되지. 채권에서 발행해서 가져가잖아, 대신에. 그죠? 그러다 보면 재무기업이 안정성 되고 있는 회사들이 좋아질 거예요. 그럼 은행에선 새로운 대출이 계속해서 발행이 될 거고, 은행도 결국에는 잠깐 채권 썼다가 발행했다가 실적 계속 호재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돌려치면 되지. 뭐가 문제겠어? 간단하네. 에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좀 해주지. 다들. 지금 많이들 힘들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간다. 어쨌든 뭐 미국 금리 인상 얘기하다가 지금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도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은 따라가는 게 뭐, 별반 어쩔 수 없고요. 대신 이제 지금 추경호 국토래. 경제부 장관이, 뭔가 어떤 그걸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인터넷이 또 끊겼네요. 오늘 주식시장 좀 봐드리려고 했는데 인터넷이 끊겼어요. 운명인가 봐. 어제 16강 진출을 못했더니 결국에는 인터넷까지 끊어졌어요. 브라질을 상대로 4대1로 졌어요. 그래서 인터넷 끊어져서 주식하고 환율 체크나 뭐 이런 것들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안 그래도 길었으니까 조만간에 또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 찾아뵐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예, 카톡방은 언제나 열려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